묘하게 또 이렇게 꼬였어요. 맞아요. 이 사건은 정말 꼬인 그 것 바람에 같아요. 이 사건이 꽤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이에요. 여자들 간의 길이 칼부림이 칼부림. 난 거죠. 예. 내가 거기 가면 너 가만 안 놔둬. 오. 가도를 들고 기다렸대요. 미래의 시어머니가 미래 며느리를 미래를? 살해한 한 사건. 사건. 예. 야, 참 비극이죠 이거. 맞아요. 악연이 만난 겁니다. 예, 악연. 악연이네요 정말. 그것도- 남자친구의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화가 날 도대체 뭐야, 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상황이냐고요. 뭐야? 예, 이번 주는 우리 홍 박사님이 준비해 온 사건. 네. 요거 내용 알긴 알지 내가. 요즘 아시고 이야기하실 네.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들 여자친구 살인 사건이에요. 예. 예, 가해자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쵸. 그 아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제 입장 곤란했던 그 사건이고 또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 경찰에 신고됐던 내용이 있었는데 네. 신고 시간이 이상스럽게 좀 지연되는 네. 어떤 하여튼 묘하게 또 이렇게 꼬였어요. 맞아요. 이 네. 사건은 정말 꼬인 그 것 같아요. 바람에 이 사건이 꽤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 경찰 내부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불만도 또 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셨을 또 것 비난은 같아요. 비난대로 있었고 네. 뭐 그랬던 사건인데 요 사건 한번 우리 홍 박사님이 한번 가보시죠. 뭐. 네. 예. 지금 이 사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예. 2015년에요. 예. 용산구 이제 한남동 소재의 한 주택가에서 예. 칼부림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칼에 찔린 사람은 34살의 여성. 그다음에 그 여성을 찌른 사람도 여성이죠. 네, 이거 66세의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여성 박 씨라고 하는데 그러면 찔린 사람은 30대 여성, 34세 여성 이 씨. 네. 가해한 여성은 66세 박 씨. 씨. 여성. 그 여자들 간의 길이 칼부림이 칼부림. 예. 난 거죠. 예. 그래갖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이제 칼에 찔린 여성이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예. 119 구급차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갔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치료 도중에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급소를 맞았구나. 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사이냐라고 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망한 이 씨가 여자 예. 34살. 가해자 박 씨 아들 응. 35살이라고 해요. 아들이랑 교제하던 사이래요. 참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사귀었대요? 이게 꽤 사귀었대요. 한 5, 6년. 그러면 예비 며느리네. 거의 뭐 그런 정도죠. 근데 예비 며느리를 이제 시어머니 택되는 사람이 죽인 거네. 죽인 결론은. 거예요. 어. 예, 예. 참. 왜냐면 근데 왜 그랬대요? 이 이제 박 씨가 가해자가 그 아들 여자친구 내외를 뭐 결혼 안 했지만 그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했대요. 엄청. 그래서 평소에도 굉장히 다퉜다는 거예요. 아들이 좋으면 그만이지 왜 그러지? 무슨 이유가 있었나? 네, 이제 흠결이 살펴보자고요. 그럼 도대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9월 12일이거든요. 사건 2015년 9월 12일. 예, 9월 12일인데 사실은 그 9월 12일로부터 3일 전에 이미 갈등이 9월 있었어요. 예, 9월 9일부터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예,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 교제하는 기간 내내 엄마가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감정은 서로 감정이 있었겠구나. 엄청 안 좋고 다툼도 잦았다라고 해요. 그럼 그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그 이제 피해자죠. 피해 여성이 34살짜리? 예. 술을 먹고 이 모자네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아, 거기도 또 문제는 있네. 이게 이제 감정이 쌓여 있으니까 서로 아, 막 나 사귀는 걸 계속 시어머니 될 사람이 사람이 반대하니까 반대하고. 술 취해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난동을 한번 피웠구만. 예, 난동을 한번 피웠대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죠. 남자친구 어머니니까. 그럼 어떤 경우도 그건 말이 안 되지. 굉장히 우리 홍 어려운- 박사 같으면 반대하면 그러겠어? 좀 못하죠. 응.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가해자 박 씨가 속에 이렇게 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런 싸가지 없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앙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사건 발생이 3일이 지난 거예요. 네. 그때도 이제 전화로 먼저 다툼이 있었어요. 아, 또 예, 이게 또 아들이랑 여자친구가 전화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박 씨가 아들 전화를 팍 뺏어가지고 아이, 또 그럼 막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난동 피우고 갔다고 그래서 이제 감정 상해가 예. 그랬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추정컨대 이제 아마 그 여자친구는 이제 속이 상해서 아들한테 하소연을 했고 아들은 좀 뭐 미안하다 뭐 듣고 이제 있는데. 예, 듣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가 뺏어갖고. 뭐가 미안해 막 이렇게 하면서 확 뺏어가지고 그런 너가 뭘 잘했어 저거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이 저녁 7시 반경이었대요. 어. 예.
근데 이제 이 전화를 할 때 박 씨가 너무 심하게 욕을 했나 봐요. 이 피해 여성한테. 에이, 노인네가 또 왜 이렇게 욕을 했어요? 예, 막 욕설을 너무 심한 욕설을 하니까 이제 피해자가 격분한 거예요. 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당신한테. 그래가지고 또 같이 싸웠구만. 내가 거기 가면 너 가만 안 놔둬. 오, 또 그 집에 가서 내 가만 안 놔둔다고? 나 당장 갈게. 둘이 막상막하네. 이게 맞대응을 한 거예요. 어. 네, 맞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가족들에 따르면 이제 나가기 전에 피해자가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 통화하면서 나 자기네 가족들한테? 예, 예, 응. 나 도저히 억울하고 화가 나고 열받아서 못 살겠다. 나 좀 밝히고 올게. 가갖고 단판 짓고 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집을 나갔대요. 어. 예. 그리고 또 요때 남자친구가요. 이 아들 남자친구가 내가 다 해명할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 그래 그럼 들어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찾아간 거예요. 에이, 예, 못 찾아가면 오겠어야 안 되는데 되는데. 이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제 박 씨도 엄청 격분 상태, 흥분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예, 할머니가 그래갖고 집에 있던 20cm의 과도 총 20cm인데 칼 길이가 10cm, 손잡이가 10cm 정도 되는 칼 날이 10cm인 그 과도를 들고 기다렸대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칼 들고 기다려 감정이. 오면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거죠. 참 무서운 집안이네.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전화 통화로 싸움했던 게 저녁 7시 7시 반이잖아요. 그래갖고 밤 9시예요. 9시쯤 돼가지고 찾아가요. 남자친구네 집 근처로, 근데 동네로. 못 오게 있어야지. 아유. 그래갖고 이제 원래 맨 처음에는 아들이랑 그 피해자랑 먼저 네, 만났겠구나. 먼저 그 인근 공원 인근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 앞에 노상에서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는 네가 이해해 뭐 이제 화내지 그래서 마 뭐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했겠죠. 그랬구나.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저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엄마는 또 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후다닥 달려 들어갖고 이제 막 몸싸움이 일어난 거죠. 아, 근데 또 요때 사실은 이 세 사람이 다 음주 상태였다고 해요. 참 답답하다. 예,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피해자 유족 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마시긴 했는데 뭐 이렇게 인사불성이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제 피해자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피해자가 술을 무슨 술을 먹냐, 술 안 먹었다. 얘가 지금 집에서 반찬 만들다가 나간 건데 무슨 술 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제 술을 음주 상태였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반찬 만든다고 술 안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갖고 일단 이 공원 근처에서 피해자랑 박 씨랑 이제 엉겨 붙은 거예요. 아들 놔두고. 예. 그 아들은 이제 말리는 거죠 중간에서. 그걸 못 말리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피해자도 굉장히 흥분 상태였대요. 갖고 그 남자친구한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 다음에 피해자랑 박 씨랑 서로 막 욕하면서 해가지고 박 씨는 또 피해자한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 싸가지 없는 이렇게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욕하고 종국에는 그러다가 머리채를 이제 둘이 잡은 거죠.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막 머리채 붙잡고 막 이렇게 엉겨붙어 된 거예요. 응. 그 이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박 씨가 박씨가 칼 준비했잖아. 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했대요. 너 찌른다. 내가 죽여버린다. 너 칼 들고 찌른다. 왔다.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은 엄마 내려놔. 막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이제 두 사람 떼어놓는 식으로 이제 말리고 피해자는 사실은 근데 피해자가 너무 흥분 상태여서 칼이 있어도 실제로 찌를 거라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막 달려붙었어. 달라붙었어요. 막. 피해자도 이게 막 달려드 칼로 이제 막 찔러 내가 너 찔러 죽여 이렇게 하는데도 죽여 막 하고 막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아들이 막 말리다가 중간에 잠시 잠깐 틈이 생겼대요. 예. 근데 사실 요때 이제 칼로 찌르기 전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박 씨한테 확 집어 던졌대요. 휘둘렀구나. 예, 예, 탁 집어 던지니까 근데 또 이제 그러다가 마침 그때가 딱 틈이 생기니까 이 박 씨가 확 돌아서 확 찔러버렸구나. 확 찔러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엄마 미쳤어 이런 소리도 질렀다라고 해요. 또 피해자는요 교수님 찔리고 나서도 엉겨붙어요. 그때는 찔리는 사실을 잘 모르는. 막 너무 흥분 상태니까 찔리고 나서도 막 서로 막 엉겨붙어요. 칼로 찌르고도. 그러면 칼 계속 들어가지. 근데 이때가 급소가 찔렸어요. 하필이면 아이고. 여기 명치 아래 3cm. 심장 근처. 실제로 심장 동맥이 찔렸어요. 그러면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이 아까
칼날이 10cm라고 했는데 거의 다 들어갔대요. 그뭐왜다 막 엉겨 이렇게 붙었으니까. 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찔리고 곧바로 후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망을 했던 사건이죠. 뭔 경우야 그래. 아이고. 참. 근데 교수님 이게 무슨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뭔 경우야 이게. 이게 고부 갈등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 고부갈등 아니지.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일, 또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러네. 남자친구의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화가 날 도대체 뭔 뭐야, 도대체 이 상황이냐고요. 사람들은. 뭐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용산구 한남동이라 그랬잖아요. 잘 사는 동네잖아. 그거. 그래서 이제 부촌이어갖고 이 어머니가 되게 이렇게 막 깐깐한 막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그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막 반대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슬아의 자녀가 있었어요 2명이. 아 여성은 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다녀온 사람인데 박 씨의 아들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박 씨 아들 돌싱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뭐 자녀가 있거나 돌싱이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멀쩡하게 그 총각놈이 있는데. 왜 애가 둘 있는 여자하고 그 사겨 이거에 대한 감정이네. 그럴 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교수님 이것도 엄마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했던 주된 이유도 아니에요. 그건 또 뭐야 그럼? 어떤 왜냐하면 이유? 이게 한남동의 그 부촌의 눈 높은 시어머니 이것도 아니었어요. 부자 아니야? 아니에요. 박 씨는 월 28만 원짜리 주택에서 거주를 했어요. 월세 내면서. 아이고. 전기세도 몇 달째 미납이 된 상태였고요. 신용불량 상태였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넉넉한 집이 어려운 아니에요. 집이네. 어려운 집이야.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잘난 아들을 뭐 애딸린 네가 이것도 아니라는 그것도 거죠. 아니네 보니까. 예. 그럼 뭐야 이게? 그리고 또 박 씨 같은 경우는 조울증이 있어서 한 6, 7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당뇨도 있었대요. 심적으로 문제도 있구나.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대인 활동을 안 한대요. 동네에서도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늘 소주를 사서 혼자 집에 에이. 가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조울증 있는 데다가 당뇨까지 있다는 사람이 맨날 집에서 소주 마시고 그러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겠어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술이랑 약을 정신과 약이랑 그 술을 막 같이 먹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가지고 막 119가 출동하고 그런 적도 있대요. 쓰러지지 정신 잃고. 네, 몇 시간 동안 안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했던 거예요. 이건 아들 때문에 그랬구나. 아들이 꼴로 자기 생존비를 벌어오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현상이구만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자기 옆에서 존재해 자기는 사는 거요. 딴 맞아요. 여자 만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아들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엄마한테 조금 헌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지. 이런 엄마 밑에서 컸으니까. 예, 이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아들 지인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아들이 돈 버는 걸 다 엄마를 갖다 줬다고 해요. 근데 여자친구 생기니까 안 되지. 예, 여자친구 생기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엄마한테 돈도 잘 안 주고.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도 해야 되잖아. 술도 네. 마시고 또 좋은 데도 가고 영화로 보러 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문제는 여자친구 만나면서 술 마시면 일을 잘 안 나가는 또 그런 습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도 문제가 생기지. 벌이에 지장이 문제가 생기는 그렇지. 거잖아요. 실제로 아들이 여자친구 사귀면서 술 마신 다음 날에 회사에 잘 안 나가가지고 회사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밉죠. 전혀 만나는 바람에 내 아들이 착실하게 일 잘 나가고 돈 벌어서 따박따박 엄마 위해 줬는데 전혀 만나더니 말이야. 다 술 망쳤어. 먹고 직장도 안 가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전혀이 제일 나쁜 년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예.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정신과 전문의가 이 엄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엄마랑 아들이 마치 한 몸인 것 같다고 엄마는 느꼈을 수 있다. 진짜 착각인데 이게. 아들 없이는 전혀 내 삶이라고는 의미가 없는 그런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착이 굉장히 커졌을 가능성이 이제 많다. 근데 아들도 엄마가 그러는 걸 좀 당연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그렇게 해왔으면 아들도 당연히
엄마하고 이 저 동일시대요. 자기 본인하고. 내가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한다. 근데 저도 이 의견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이 아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 사태를 들어보면 아니 도대체 아들은 중간에서 뭘 한 거야? 그 내 말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좀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우리 엄마가 싫어하네?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가 너무 좋으면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엄마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엄마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엄마가 못 그럴 거야. 안 받아주면 못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한테 그럴 그러지 용기도 없어요. 못한 것 같아요. 이미 그러기에는 길들여져서 그래요. 아들.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랑 틈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고 불안하고 자기 그렇지. 비하,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건 뭐 현장에서 목격자들도 사람 죽였으니 이거 많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이고. 예, 바로 검거가 됐어요. 당연히 검거됐겠지. 예, 바로 검거가 됐고요. 이 검거되고 나서 범행 바로 시인해요. 당연히 시인 안 할 수가 예,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말다툼 도중에 그 여자가 피해자가 손가방을 던져가지고 화가 나서 내가 맞아.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근데 그 우발 안 통해. 그쵸? 칼을 들고 나갔잖아. 들고 나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2016년 1월에 선고를 했는데요. 박 씨가 자백을 했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등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 인정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씨는 사전에 맞아. 사전에 준비했잖아. 흉기를 준비했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급소를 찔러가지고 살해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 맞아요. 그리고 합의도 못했나 봐요. 아, 합의도 안 했구나. 예, 그래서 징역 12년을 선고해요. 아이고, 사람 죽이고 12년이면 뭐 이게 많이 준 건 아니야.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연령이랑 이런 거를 관계랑 뭐 이런 거를 고려한 것 같긴 한데 칼은 미리 준비했을지 몰라도 위험용으로 준비했을지 몰라도 뭐 살해 의지로 칼을 준비했다고 본 것 같지는 않아. 예, 그런 것 같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교수님의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슈가 있어요. 이 사건 내가 잘 알죠. 이제 경찰의 책임이 있는가. 예, 시끄러웠어 이거. 예. 이제 왜 그런지 한번 그 사정이 있어요. 보자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요.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었잖아요. 지가 말리다가 못 말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예, 거야.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경찰 출동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뭐 늑장 출동 때문이다, 뭐 대응이 미흡했다, 뭐 이렇게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그럼 이 신고 경위를 좀 자세하게 보자고요. 박 씨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때가요. 예. 시간이 밤 9시 40분경이었어요. 예. 그리고 거의 바로 직후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딱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에 언제 신고를 했느냐? 아들이 밤 9시 12분 11초경에 그러면 너무 늦었는데 경찰관이? 예, 이 사건이 난 거는 40분경인데 28분 만에 출동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요즘 추세에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늦은 거야. 엄청 늦은 거죠. 예. 이 처음 최초 신고할 때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엄마랑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전화로 다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칼 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밤 9시 12분에 112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좀 와주세요. 이렇게 요때 전화를 받은 건 서울지방경찰청 종합상황 112 종합상황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운 후에 여자친구가 집으로 오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12 담당자가 여자친구를 못 오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왜? 얘기했다고? 여자친구 말리시고요. 일단 이게 못 오게 못 오게 해야 되고, 했는데 당연히. 일단은 아들이 이상한 내가 할 얘기 아니면 아들 이상한 놈이고. 못 오게 했었어야 못 되는데 오게 해야지, 애초부터. 내가 갈게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신고를 하니까 112 담당자가 일단 그럼 여자친구 말리시고요. 오지 못하게 그럼. 집에 일단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했던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나서 바로예요. 바로 15초 뒤에 용산경찰서요. 하달했겠죠. 예, 바로 하달을 해요. 음. 그래갖고 112 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한남파출소에다가 파출소. 순찰차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21시 12분경이거든요. 근데 재차 또 신고가 이루어져요. 요 시간이 언제냐면 21시 27분 22초경. 그럼 한 15분 있다네. 예.
아들이 또 신고를 한 거예요. 15분 있어도 또 그 순찰차가 출동을 안 했다는 얘기네. 안 오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또 신고한 거네. 빨리 좀 와주세요. 왜 안 와요? 이렇게 하면서요. 음.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5분이나 지났는데 안 온 거죠, 경찰차가. 출동 지령은 벌써 12분에 내려졌잖아요. 그 왜 15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안 왔냔 말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된대요? 거리 1.7km. 그러면 15분이 걸릴 수가 없지. 아무리 5분. 차가 막혀도. 차로 5분 거리요.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정이 생겨요. 하필이면 이 아들이 최초 신고를 12분에 했잖아요. 12분에 했잖아요. 근데 그에 앞선 2분에요. 9시 2분. 9시 2분에 요 인근에서 가족끼리 싸움이 있다라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가 됐던 거예요. 그럼 9분 전에 다른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다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도. 한남파출소에서? 그래서 이제 42호차, 43호차가 그 현장으로 이제 출동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2분이 됐을 때 하달이 온 거잖아요. 가정폭력 네, 사건이랑 가보라고. 별개로 지령이 보내졌던 건데 요 지령을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가 딱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폴맵 있잖아요. 네, 폴맵. 폴맵을 보고서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동네가 가깝고 가족끼리 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 복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예, 지령을 내렸던 이 용산 경찰서 112 담당자한테 이 한남파출소 상황 근무자가 12분 39초 경에 가정폭력건이랑 동일한 건 같아요라고 의견을 전달을 해요. 그렇지. 네. 요번 아들이 신고한 그 건을 네네. 앞전 사건하고 동일한 건 같다. 예, 예. 그랬더니 착각한 거네. 착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용산 경찰서 담당자가 112 담당자가 21시 13분 경이에요. 그게 확인해 봤겠지. 네. 동일 건인지 아닌지. 순찰차 아까 42호, 43호차가 가정폭력건으로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신고랑 가정폭력 신고 발생 장소가 다릅니다. 서로 그러니까 다르겠지. 똑바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잘했네 그거는. 라고 지령을 다시 내렸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잘 확인하고 있나 확인도 했어요. 21시 19분 57초경에 순찰차 43호한테 그 용산 담당자가요. 112 그 동일 건이 담당자가 아니야 하고 확인했구나. 다시 질문을 재차하기도 했어요. 이제 요러던 중에 아까 27분 박 씨 아들이 다시 신고를 한 거죠. 요 신고는 서울청 112로 이제 들어갈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112,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용산 경찰서 112 담당자가 27분에 지금 재신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28분에요. 28분에 가정폭력건으로 나가 있던 한남파출소 42호차 순찰차한테 얘기를 해요. 두 사건 별건이다. 같은 사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글로 출동해라. 요 사건이 발생한 현장으로 거기로 출동해라. 출동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꼬여요, 교수님. 왜 여기서 왜 꼬여? 왜 그러냐면 이 사건 현장이 예를 들면 뭐 번지수가 몇 호? 112호다 이렇게 했다 치면 이 가정폭력 사건이 끝이 2호였던 거예요. 비슷했던 거예요. 끝호가 숫자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21시 29분 30초 경이에요. 순찰차 42호의 경찰관이 그 가정폭력 신고 거기 방문에 먼저 신고 받은데. 먼저에 그 끝번호가 같은 거를 딱 본 거예요. 요때. 그래서 용산서 112 담당자한테 다시 얘기해요. 아까 그거 저한테 얘기한 거 호수 보니까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그거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거기에요. 정확하게 그 끝에 다 안 보고 말이야. 주소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전히 이제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자, 그러니까 용산서 담당자가 112 담당자가 칼 확인 되시나요? 이런 그렇지, 거를 칼 들었다는 얘기 있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칼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재신고 됐는데요. 그리고 신고자가 남성이에요. 그 아들이 신고한 상황입니다. 아들이 현장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42호 경찰관한테. 저 상황실에서는 제대로 잘했네. 예, 그러니까 순찰차 42호 이 경찰관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폭력이니까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씨 꼬일래니까. 그래, 여기 아들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조금씩 술에 취해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오니까 이제 아닌데? 확실히 아닌데? 이렇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21시 36분 42초에 내비를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별건이구나 하고 무전으로 보고를 해요. 그래서 43호 차가 무전 받자마자 21시 40분 49초경에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막 찌른 직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42호, 43호가 앞전의 사건, 가정폭력 사건에 나갔는데 네. 이것저것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은 계속. 아닌 게 밝혀졌어. 그러니까 42호는 기존에 그거 처리하고 예. 같이 출동해서 43호한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간 건데 예.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지. 맞아요. 예. 참 이게 참 꼬이려니까 묘하게 꼬였네 이거. 이게 하필이면 그 직전에 또 가폭 신고가 있었고 있고. 아들이 있었고 왜 호수도 그, 같았고 좀 같은 호수고. 예. 아, 참. 이래가지고 이제 유사한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인데 이걸 착각한 거지 경찰이. 착각 때문에 이제 출동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제때 출동했으면 사건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제 뭐 이런 비난이 그렇죠. 일었죠. 그 말은 나올 수 충분히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을 가지고 또 한 번의 소송이 진행이 되죠, 교수님. 국가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했겠죠. 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경찰이 직무 제대로 못해서 예. 죽음에 이르렀다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실제로 소송이 음.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 청구를 제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피해자의 부, 모, 그다음에 자녀 아까 2명 있다 그랬잖아요. 4명이게. 네, 그래서 이제 4명이 되고요. 피고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예. 그래서 2016년 5월 27일에 1심 판결이 났어요. 민사 이건 이제 민사잖아요. 민사죠, 민사. 예. 그래서 보면은 제가 금액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피해자의 부모한테 각각 수백만 원, 부모, 예. 자녀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각각 좀 더 많이 수천만 원. 주죠. 그렇죠. 예,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전체를 준 건 아니네요. 맞아요. 전체 주지 않고요. 유족 측은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이제 국가는 8천여만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고요. 자,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좀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국가한테. 자, 여태까지 사실관계는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고한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늦게 간 것도 맞다. 맞아. 신고 빨리 했는데 신고한 거보다 착각해 가서 늦게 간 게 맞다. 요거는 사실로 인정을 했어요. 맞아. 그럼 어차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이 사건 신고와 앞선 가정폭력 신고의 발생 장소 등에 있어서 두 사건이 동일 건으로 오해할 만한 요소가 없진 않아. 있긴 있어. 있긴 있어. 비슷하니까. 자, 그런데 그 신고 내용이랑 주소가 다르잖아. 주소가 일단 다르고. 그리고 용산서 112 그 담당자가 계속 확인 요청을 했잖아요. 거듭 동일 건인지를 확인 요청한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게 같은 거로 착각해가지고 24분 정도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고의는 아니고 과실이지. 과실로 인해서 이제 공무를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의무를 위반한 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요 사건 신고가 됐는데 헷갈려가지고 그 지체한 시간이 24분에 그렇죠. 달한다라는 점. 그리고 깨닫고 나서는 불과 몇 번 후에 바로 갔잖아요. 제대로만 알았으면 그 훨씬 이전에 갈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24분이나 늦게 갔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신고를 했고 내용을 그 애매하게 얘기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랑 여자친구가 싸우고 있다. 엄마가 칼 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박 씨가 아까 66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성인데 만약에 출동을 해가지고 말렸다면 경찰이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거를 종합하면 이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살인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사실 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아니 피해자가 일부러 박 씨를 찾아와 가지고 자극을 해가지고 싸우다가 살해당한 거였으니까 이건 피해자가 자초한 위난이다. 아, 자초한 위난. 예. 그래서 피고의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유발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가 박 씨를 일부러 찾아와서 싸웠다라는 이 사정만으로 살인 사건을 자초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국가가 책임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다만 요게 책임의 제한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요소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에 이제 이게 우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뭐 과실 따지듯이.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 책임의 제한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경찰 공무원들이 박 씨의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니지. 아니죠. 아니고 범죄를 쉽게 행하도록 용이하게 하도록 한 것도 그것도 아니죠. 아니고 그리고 경찰이 박 씨에 대해서 가해자 박 씨에 대해서 어떤 감독 의무를 이미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아니었죠. 단지 여기서 잘못한 것은 범행 가능성을 미리 신고받고도 착오로 아무런 대처도 못해여서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자가 싸우려고 일부러 이제 찾아온 점, 아들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미리 나가서 말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싸우다가 이렇게 사망한 점 등을 종합을 하면 책임의 비율을 20%로 한정한다. 많이 잘랐네. 많이 자른 거예요. 이건 인정은 100원 했으나 달라고 그러는데 20원만 주라는 얘기야. 그거예요. 예. 자, 우리 요거 이제 구독자님도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이제 배상액 산정과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는 재산상의 손해, 두 번째는 이제 위자료인데 재산상의 손해 같은 경우에는 성별 따지고요. 그다음에 직업 따지고 뭐 일실수입이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일실수입이라고 하잖아요. 일실수입 손해 산정을 하는데 피해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생존해서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66세에서 얼마 동안 더 일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해서 얼마 벌을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 이 여성이 이제 30. 쉽지 않아 이거. 이 여성은 이제 사망 당시에 34세 6개월령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여성의 평균 수명을 따져 보면은 기대 여명 더 살 수 있는 여명이 34세인데. 여성들은 80세가 넘으니까 그럼 한 50년 더 산다고. 예, 52년 정도 더 산다고 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요 사건 당시 2015년 당시에 일일 그 노동 임금 노임 그게 얼마였어요? 노임이 일일 89,566원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여성이 80 몇 세까지 일을 할 건 아니잖아요. 60세까지 일을 할 거니까. 가동 연한이라고 해요, 요거를. 60세까지 일을 할 건데 다만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돈이 차곡차곡 이걸 다 쌓아놓진 않고 먹고 쓰는 거는 또 제해야 될 거 사용이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계비가 수입의 3분의 1. 그건 까뱅이 회의죠. 그건 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휴일도 까고. 그렇지. 30일이라고 30일 다 계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공휴일 빼야 되잖아. 맞아요. 월 4주에서 그 토일 빼면은 빼면 그렇지. 8일이 빠지잖아요. 그럼 22일. 그래서 22일. 그러니까 한 달에 22일 동안 하루 89,566원 내 비용을 60세까지 일한다고 쳤을 때 얼마?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빼고 3분의 2만. 생계비로. 어차피 쓸 돈이니까. 맞아요. 요거를 해가지고 전체 그 금액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아까 몇 프로? 20%. 20%만 주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기에 이제 장례비 같은 경우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안 들어갈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부모님이 한 1,000만 원 정도 지불을 했대요. 병원비랑 장례비를. 요것도 20%. 20%. 예. 요렇게 하면은 재산상의 손해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자료 이제 정신적인 피해. 예,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요. 본인한테 1,0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4명 있었잖아요. 부모, 자자. 예, 이렇게 4명한테 각각 500만 원씩. 아, 그럼 2천만 원에 3천만 원이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지금 요 재산상의 손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살았더라면 벌 수 있는 돈 거기에 플러스 위자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액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피해자가 이제 지금 사망해서 없으니까 그렇죠.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죠. 이게 그렇죠. 자동으로 상속이지. 2분의 1씩 자녀 1, 자녀 2한테 각각 상속이 되고
이제 피해자의 여기에 플러스 아까 자녀들은 각각 또 500만 원씩 위자료가 있었잖아요. 그거 합쳐줘야지. 합쳐주면은 자녀들이 한 명씩 받는 돈이 이제 수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례비 같은 거. 장례비, 장례비. 그다음에 위자료는 500. 위자료 500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심 일심 판결이 재판부는 났고. 이렇게 났고 그러니까 20% 요구하는 거 1억 7천 요구했는데 맞아요. 20%만 줘라. 예, 예. 그랬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항소 들어갔어요. 항소 갔어요. 이제 피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항소 기각당했어요. 국가가 그렇게 못 줍니다 하고 이제 항소했구나. 예, 근데 이제 왜 줘라. 그러냐면, 예, 줘라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국가가 항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새로운 이슈가 또 발견이 되거든요. 뭐가 있지? 피고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데 뭐냐면 피해자 유족 측이 지금 이제 이거는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 유족 측이 그 망인 그러니까 피해자 사망한 이후인 2015년 12월 29일이요. 12월 29일에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유족 구조금. 아 유족한테 주는 그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예. 그거 까라는 얘기네. 요거 20%에서. 수천만 원 이미 받아갔다. 그러니까 그 20%줄 돈에서 요건 까고 까뱅이하고 줘라. 공제하고 줘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네 국가는. 예. 우리가 이미 준 돈이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손해배상액은 아니지만 유족 구조금으로 준 거다. 맞아요. 유족 구조금이 나가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거를 왜 기각을 했냐고요. 자, 사실관계를 좀 볼게요. 자녀가 이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선순위 유족에 해당이 된다고 당연하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애들의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피해자의 부모가 2015년 11월경에요. 아까 사건은 9월에 났잖아요. 그래서 11월경에 이 원래는 아기들이 받을 건데 아기들이 못 하니까 대리 청구했구나. 대리 청구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피해자의 부모가 이 신청서에다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가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 배상을 받지 않았음을 표시했다고 해요. 이때는 아직 안 받았죠. 안 받은 손해배상 거죠. 소송을 안 한 거니까. 그리고 요 신청을 할 때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구조금을 수령한 후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했었거든요. 요거 해가지고 받은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 이제 이렇게 해갖고 돈이 먼저 이제 지급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2심 재판부는 요 건에 대해서 맞다. 법률에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금액이 그러면 환수해가지고 다시 요게 동일한 성격인 건데 지금 이중 뭐 되고 하니까 이게 유족 구조금이 잘못 지급됐을 때는 적당한 절차를 맞춰가지고 금액을 다시 정해가지고 환수 조치를 절차를 제대로 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너네가 그런 것도 안 하고 다짜고짜 그냥 이거 뱉어내고 공제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건 들어줄 수가 없어. 그 절차로는 절차에 안 돼. 따라서 받아가라는 거지. 환수라는 거지. 예, 맞아요. 그 이제 그런 취지의 그거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한 5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슈는 경찰관한테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 그런 사정에 어떤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그런 사정이라고 인정되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쟁점의 이제 판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 직무상의 내용을 가지고 상당 인과관계 유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주어진 의무라는 게 사회 구성원의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내용이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물론 여기에는 뭐 가해 행위의 태양이라든지 피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런 것도 있었어요. 대법원 갔을 때는 이게 손의 액이랑 교수님 위자료를 1심 법원이 판단을 했잖아요. 금액을. 그렇죠. 그거를 그 사실심에 법원에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냐? 이런 그 쟁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사실심의 권한에 해당이 된다. 사실심이 직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할 수 있다. 있다. 이런 쟁점이었고 아까 2심에서 이제 쟁점이 됐던 건 말이에요. 이슈가 됐던 거 유족 구조금이랑 국가 손해배상 청구액이 겹치는 경우. 겹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은 이 두 가지의 그 지원금의 성격이 같은 거다. 근데 이게 따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중복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주는 그런 성격의 그 돈이 아니다. 규정에 의해서 환수 조치하라는 환수 거죠.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소송 걸지 말고. 예, 소송 걸지 말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했을 때 공제 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다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맞아요. 결과가 초래가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는 다 기각했고요. 자, 그 부분만 다시 보냈어요. 다시 파기환송. 판단하라고. 예. 아니 유족 구조금이 나갔으면 어차피 국가에서 유족한테 이제 그 나갔다는 얘기는 국가 돈이 나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 이제 국가가 잘못해서 이런 피해를 봤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걸으면 거기서 나오는 총 금액이 있다고. 예, 예. 근데 그 금액과 이미 국가에서 유족을 위해서 나간 돈이 있다면 이거 중복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라면 까야 돼요. 그렇죠. 까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소송으로 국가가 이거 아닙니다 하고 법원한테 걸지 말고 예, 예. 니들 법 규정에 의해서 니들이 환수 조치하라는 거지 소송 걸지 말고. 맞아요. 이제 예. 그런 개념인데 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를 누가 잘못했어요? 경찰관 개인이 개인. 잘못했죠. 예. 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요. 그렇죠. 경찰관한테 구상권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먼저 주고 네, 먼저 주고 예, 경찰관한테 구상권이 들어와서 아마 뭐 한 5천만 원 국가에서 줬다 그러면 그때 출동했던 그 경찰관들 네. 그리고 이제 감독자까지 다 따질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배분을 해서 네. 월급에서 까뱅이에요. 결국은 이게 국가가 배상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 세금 돈이 아니고 아니고 본인이 공무원이 본인- 하는 거예요. 그 직무를 잘못한 그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예. 구상권 받아가지고 돈을 또 줘야 돼요. 대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저한테도 이게 얘기가 많이 왔었어요. 이 즈음에. 그죠. 그 이렇게 경찰 하는 게 못 해먹겠습니다, 맞냐. 선배님. 예. 이런 거 좀 얘기 좀 하십시오. 나한테 막 그런 전화도 사실 이거 많이 받았던 그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저는 제가 이 사건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 후배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있길래 그래서 그쵸. 봤더니 예. 얘기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야를 막느라고 호수가 달라요. 그렇죠.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달라는 거. 어디로 그러니까 수유동 여의도동 150-1호예요. 예, 뭐 예. 여기 A 신고가 그래. 네. 근데 여기는 여의도 2동 150-1호예요. 그러면 A동이 하나 더 붙은 것과 안 붙은 거 이 차이도 경찰관은 감지를 해야 돼요. 정확한 명확하게 주소가 어쨌든 명확히 다르니까.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는 책임 안 질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20%의 어떤 이거는 자기과실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자기과실. 20%만 본 게. 자기과실도 쫓아갔고 악착같이 예, 예, 가서 예. 또 그 먼저 욕설하고 머리끄댕이 찾아가가지고 잡고 싸우고 막, 예, 끝까지 쫓아가고 그다음에 먼저 백을 집어던지는 던지고.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했고 예. 그리고 뭐 붙어 싸운 거 이런 거 등등이 이제 아마 반영이 반영이 돼서 됐죠. 20%로 끊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남자 친구는 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 이 내용은 얘기를 들어보면 오지 마 했는데도 하지마. 나 가야 돼 끝까지 온다고 아마 버티고 여자는 온 것 같고. 네네. 이 중간에 물러 터져가지고 우유부단한 이 남자의 하나의 어떤 처신 때문에 엄마한테는 어려서부터 엄마 소속으로 자란 사람이야 그냥 아예 보면 그런 성향이. 분신처럼 예. 엄마 소속으로 자란 사람이니까 엄마가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이 없어 이 아들은. 그런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라 또 자기 그 여자친구한테도 또 단호하게 그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못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낑겨하고 엄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당신 그러지 마, 왔다 갔다 죽해 이런 거를 이제 죽도 밥도 아닌 꼴을 맞아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들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들도 잘한 거 10원어치도 없어요.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낀 사람들이 네. 약간 그 중간에서 중재책을 잘 못해서 이게 그러니까요. 좀 안 좋은 결과 발생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맞아요. 이 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아드님을 뭐 비난하는 건 아니나 절대 비난하는 건 아니죠. 아니나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이게 중간에서 충분히 좀 네. 이렇게 잘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좀 안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슬기롭지 못한 거죠. 진짜 예. 전혀 슬기롭지 못한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거고. 그래 또 그쵸. 이 아들은 엄마를 이렇게 팍 내치지 못한 그런 상황적인 요소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참 교수님 이 사건은 누가 사실은 크게 잘못한 사람이 없이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예를 들면 어떤 살인 가해자가 나쁜 사건도 사람이죠. 이후에 한번 가해자가 나쁜데 또 어찌 보면 진짜 뭐 지나가는 사람은 무차별 공격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논란의 여지도 없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이건 이렇게 안 돼도 되는 사건이 이렇게 돼서 애매하게 꼬인 거예요. 애매하게. 배배 꼬인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것도 경찰 이제 출동한 것도 하필이면 또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또 겹치냐고요. 그래도 경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령이 떨어지면 명확한 주소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졌고요. 이제 네네. 많이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보면 수없는 시행착오 오류를 거치면서 네. 뭐 어떤 제도가 정립이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건 있어요. 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건 났을 때 후배들한테 제가 전화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예.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거는 술 취한 사람 그 다세대 주택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는 바람에 경찰관 책임이, 처벌받은 예. 그 사건 그거는 후배들한테 전화 수백 통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백 통 받았어요. 수백 통. 정말 그거 참 말해주기도 곤란하고 저도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그랬었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예.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오늘 이 사건은 결국은 미래의 시어머니가 미래의 며느리를 살해한 한 사건. 예. 야, 참 에휴, 참 이게 비극이죠, 이거. 맞아요. 악연이 만난 겁니다. 예, 악연. 악연이네요, 정말. 예. 아이고 장시간 우리 홍 박사 고생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